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미국 상업은행들이 연쇄 파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국 뉴욕 증시가 연일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글로벌 증시마저도 연동돼서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은행의 연쇄 파산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는 시장의 공포감이 팽배해지고 있죠.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방 풀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에 언론을 통해서 실버게이트가 파산을 하고 몇 시간 뒤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어요. 이를 통해서 언론들은 그동안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고 너무 금리만 막 올려대다 보니 드디어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실리콘밸리 뱅크는 은행이 맞고 실버게이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와 미 달러를 교환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이 파산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은행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공포감이 팽배해지게 되면서 미국의 뉴욕 종합은 마이너스 1.94% 3월 9일에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에 따라서 3월 13일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개장했지만 3월 9일에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소식이 전해지게 됐고, 이에 따라서 3월 13일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하락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0.85%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포지션을 봐야지 되겠죠. 여기에 파란 박스를 나타낸 게 2022년 11월 직전 고점대 가격이에요. 그동안 코스피가 이 가격대로 진입하게 되면 개인들은 지수 상방에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는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가득 빨간색으로 채웠었죠. 근데 얘가 지금 이 밑으로 빠지게 되자 지수 상승을 막아서던 개인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사라지게 됐고, 오히려 하방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서게 되는 개인의 하방 베팅이 더 증가되면서 지수 자체가 밑으로 빠지기는 어렵게 됐고 위로 가기는 쉬운 이러한 포지션 구조가 갖춰지게 되면서 미국의 은행의 파산 소식에도 3월 13일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상승하게 됐죠. 근데 문제가 3월 13일 대한민국 장이 마치고 미국 장이 열렸는데 또 하나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게 됩니다. 미국의 또 다른 상업은행 시그니처뱅크가 파산했다. 상업은행이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시그니처뱅크 파산, 연달아 파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뉴욕 종합은 다시 마이너스 0.87%, 1%에 가까운 추가 하락을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날 열린 대한민국의 3월 14일 화요일 날장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거의 2% 가까운 폭락을 나타나게 되면서 월요일날 3일 2.5에 있던 지수가 305까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우고선 주목해야 되는 것은 305 구간을 봐야 하는데 이 밑에 구간으로는 지수가 하락하기에 힘든 이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개인들이 밑으로 더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고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기 쉬운 조건이 갖춰지게 됐죠.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고 시그니처뱅크가 파산했는데 파산의 원인이 얘네 두 개만 파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파산의 원인이 미국의 장기물 국채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즉 이들 기업들이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미국의 장기물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 장기물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가되고, 이 소식을 접한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뱅크론을 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게 됐다. 따라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더욱더 확산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3월 15일 날 그 뒤에 뉴욕 종합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연일 폭락이 진행되면서 3월 15일 날도 2% 가까운 폭락을 나타나게 됐고, 이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3월 16일장이 이제 개장이 되게 됐고 3월 16일에 대한민국도 마이너스 0.26% 하락했는데 미국보다는 하락폭이 약했죠. 왜냐하면 3번으로 표기한 297.5에서 이 305 구간에 지수가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는 개인들이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갖춰놨기 때문에 지수가 이 구간에 하락하기가 힘든 방지턱이 만들어져 있고, 오히려 지수가 위로 상승할 경우에 외국인들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들의 파란 숫자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밑으로 빠지는데 방지턱이 튼튼하고 그러니 위로 가기 쉬운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서 3월 16일 날 대한민국 코스피
대한민국 금융시장 자체의 하락폭이 확대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이 목요일날 포지션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305에서 297.5 이 구간에 지수가 하락하면 개인들이 돈을 벌겠다고 베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이 구간으로 빠지기 힘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지수 상방으로는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 집성촌이 사냥터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만 위로 가는 길을 이 310 구간에 개인의 콜옵션이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수가 밑으로 빠지기는 힘들고 선제 수준을 유지를 하든지 위로 가기 쉬운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얘가 지금 목요일이죠. 얘가 이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장이 이제 미국의 3월 선물 옵션 만기 일이었었죠.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1.19%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아니, 미국장은 계속해서 상업은행 연쇄 부도, 그리고 유럽의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마저도 파산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금융시장만 이와 같이 상승세가 강화됐을까? 물론 은행을 이제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이와 같은 파산에 관련된 부분을 차단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소식이 발표가 된 호재가 있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3월 17일 장 마감 기준 포지션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수가 빠지기 힘든 이 방지턱이 목요일보다 더욱더 두텁게 강화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던 그 포지션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수 상방으로 지수가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즉 외국인들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 사냥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수가 밑으로 빠지기는 힘들고 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얘가 이제 금요일날 마감됐을 때 기준이에요.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또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포지션,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게 되는데,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이와 같이 밑으로 빠지기 힘들고 위로 가기 쉬운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분명히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이와 유사한 단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봐야 돼요. 즉 얘가 이제 미달러 환율 또는 이제 미달러 선물이라고 말해요. 실버게이트 파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그리고 그 뒤에 시그니처 뱅크 파산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달러 환율이 하락했죠. 근데 이 하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미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동안에 2022년 1월서부터 2022년 09월까지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위험자산도 하락하고 안전자산도 같이 하락했단 말이죠. 즉 상업은행 연쇄 부도에 따라서 금융위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금융위기가 다가왔다면 한머니는 미달러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시켜야 되는데, 3월 9일 날 은행 파산 공포가 언론을 향해서 전달될 때 얘네들은 투기자금을 하방 베팅이 아닌 상방 베팅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금융위기 공포가 확산되는데 얘네들은 자금을 오히려 반대로 이동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러할까? 상업은행이 미 국채 가격의 폭락으로 손실이 발생되게 되면서 이 소식을 접한 고객들이 대량으로 예금을 인출했다. 뱅크런이 발생해서 파산했다. 자, 고객 예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업은행들이 이 국채, 장기물 국채를 사들였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평단가는 여기 중간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평단가 가까이 와 있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국채 가격이 또 폭락함에 따라서 상업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 가치가 손실이 발생되고, 이를 알아챈 고객들이 예금을 대량 인출했다는 그 이야기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미 국채 폭락이 이미 미달러 환율이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승세로 채권이 돌아섰고, 주식시장하고 동일하게 지금 그리고 손실폭이 평단가까지 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흐름의 전개로는 더 이상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파산하기 힘든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남은 것은 심리적인 요인 또는 일부 글로벌 투기자금 중에 일부 투기자금의 공격에 의해서 상업은행 공포가 확산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파산의 원인이 미국 장기물 국채 가격 하락이라고 했고, 여기가 그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와 같은 공포 뉴스를 퍼뜨리면서 한머니는 상방 베팅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연동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도 위로 지수가 상승하기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직접 함께 살펴봤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